네,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답변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JJ땡땡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식을 보유하는 거 제가 자꾸만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치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금, 골드, 그 다음에 물가 연동 국채, 원자재, 펀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길게 보면 주식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은 물건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도 같이 증가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명목적으로는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매출이 증가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소비를 그렇게 많이 못해요.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소득이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가면 이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에 어떤 기업들은 잘 되고 어떤 기업은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기업이 잘 되느냐는 보통 일반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야기한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5가지 요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것이죠. 시장에 소비자들이 이 기업의 물건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배력이 좀 있는 것이죠. 시장을 과점적으로 하는 완전 경쟁 시장, 그냥 소비자들이 이 물건의 브랜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싼 거를 사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물건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값어치를 부여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물건값을 올려도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와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원자재나 이런 걸 구매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매해 오는 쪽에서 물건값을 올려버리면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업이 판매 가격을 올려도 비용이 올라가서 기업이 이제 이윤이 얼마 안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매자에 대해서 기업이 얼마나 단가를 인상하려고 나올 때 단가 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임금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기업이 물가가 올라갈 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과 물가가 올라갈 때 오히려 이제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식이 인플레이션 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주식들도 있고 아닌 주식도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종목을 이제 구분해 보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땡땡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역시 인플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버냉키 이후에 10년간의 집값 상승, 자산 가격의 상승이 상당 부분의 집값 상승이었죠. 그것과 달리 앞으로 10년간은 인플레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10년간 내가 이제 앞으로 10년간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초땡땡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긴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비용을 줄이고 그걸 기계를 대체하면서 비용이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업이 물건값 못 올릴 것 같은데 비용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일반화되면 기업의 이윤이 떨어지고 물건값도 낮아질 건데, 그런 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4차 산업혁명이
공존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시기도 하고 조금 이제 복잡한 의미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람을 대체하는 게 굉장히 커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대체하는 겁니다. AI도 그렇고 뭐 공장 자동화도 그렇고 공유 서비스라는 것들도 그렇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충격을 받으면서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우리 산업이나 전 영역에 걸쳐서 중요한 게 아니게 됐습니다. 미국도 그러죠. 미국도 기업들한테 돈을 주면서 기업들한테 돈을 정부가 빌려줘서 살아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해서 죽는 기업도 있는데 어느 기업을 살리느냐면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는 기업을 살린 게 아니고 고용이 많은 기업을 살렸고요.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대가로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해고가 되면 실업수당 형태로 정부가 또 재정해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하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을 살려줄게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의 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곳이 공유 경제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뭐 오피스도 내가 출근했는데 내가 어제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그날 뭐 내가 자리를 옮겨 앉는 이런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직원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버 사람들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친구들도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고 못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데이터가 더 이상 우버로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남들과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이런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시 중요한 어떤 우리가 산업 테마로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로봇화, 공장 자동화 이거는 필연적으로 고용의 감소를 낳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회나 국가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던 쪽에서도 이 공장 자동화 이런 쪽으로 고용을 감소를 낳는 이런 식의 산업화 자동화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문땡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정부가 주식에 대한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부과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이 결정이 그러면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 건데 이게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정부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면세한도라는 게 있죠. 면세한도가 지금 정부는 2천만 원까지 면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1년에 2천만 원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정부가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봤더니 연간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면 뭐 주식 투자자의 한 90% 이상은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 90% 이상이 그렇게 이제 2천만 원 이상을 벌거나 그러지도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 여기에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것이죠. 이게 10% 투자자들이 그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한 표 아닙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일원이 한 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의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보게 되면 다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10%가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가 이제 그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각도의 생각을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대주주 요건 이런 거를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사실 알게 모르게 대주주 요건을 강화시켜 가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면 뭐 11월 달 되면 이제 그 주식 몇 억씩 갖고 계신 분들이 대주주에 편입돼서 세금을 내게 될 걸 걱정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한국 시장에서 그런 게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한다라는 거 그걸 대폭 그 기준을 그 기준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 예전의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주주 조건에 걸려들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주주 요건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면 이게 코스닥 작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저기 돈 있는 분들이 주식 좀 사니까 대주주가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친 게 있는데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하면 그게 이제 개별 종목에 미친 영향보다는 전체적인 거니까 이게 이제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내가 가면 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는 있겠죠. 가령 내가 주식을 안 하고 제가 뭐 투자를 잘하거나 돈이 많아서 2천만 원 이상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에서. 그래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내가 그러면 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예금을 할 거냐? 이건 금리가 제로인데. 그럼 내가 세금을 안 내려고 그냥 5만 원짜리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다가 보관을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냐? 근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내거든요. 이게 기타 소득으로 해서 20%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국내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 또는 뭐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것,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이게 유리하다. 근데 그게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투자하는 것과 해외 투자하는 것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게 세금 측면에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시행이 되는 게 저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진짜 심각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종합과세로 해서 주식에서의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처럼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금융소득을 이제 적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죠. 만약에 이게 종합소득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식에서 번 돈에 소득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종합소득 과세가 아니면 어차피 이게 이제 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고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게 제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이제 문땡땡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냐 아니 부정적일 거냐 긍정적일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부정적일 거예요. 하지만 그 부정적인 정도가 그렇게 시장 전체를 그것 때문에 뭐 주가의 방향성이 바뀌고 또는 주가 올라갈 게 못 올라가고 그럴 정도로 클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